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늘 2,470선으로 호투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라는 분석인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특히 오늘은 조선업황에 대한 우려로 조선주들이 대거 하락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보험만 소폭 상승했고 의약품, 철강금속, 건설업 등 여타 업종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기관의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는 제약, 비금속, 오락문화가 하락한 반면 부동산, 교육 서비스, 운송 등은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계속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이 8시 시크릿 노트 방송을 꼭 항상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미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드렸던 모습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 증시 위기설에 대해서 지난 11월 달부터 강의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12월 달 들어서니까 더 시장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섹터인 IT 그리고 제약 섹터에 이런 매도가 출회되면서 메인 섹터가 좀 빠지면서 시장을 하락을 요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IT 반도체 업종에 대한 하락 역시나 오늘 장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예고드렸던 신라젠의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로써 풀렸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다고 이 물량들이 바로 매도 물량들이 바로 출회되는 게 아니라 점차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지수가 거의 거래소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종가까지 1.42% 정도 하락을 했고 실제로 코스닥도 1%대의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주요 섹터들을 매도를 폭격적으로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에 매도를 좀 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들 특히나 투신권이죠. 펀드 자금들의 폭격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주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신라젠 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젠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 프로그램 매도까지 건들게 됐고 계속적으로 좀 낙폭이 나오다 보니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장에 주요 수급, 메이저 수급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잡힌 게 아니라 매수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까지도 오늘 좀 매도 계약이 좀 상당히 많이 출회됐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은 결국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도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서 지금 오히려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메인 섹터에서 매도가 나가서 이 현금들이 어느 섹터로 옮겨가는지 그 부분만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메인 섹터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매물들이 지금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시장을 예측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먼저 가장 늦게 포착된 유진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오늘 최대 주주 변경과 제3자 유상 배정 증자를 공시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영진을 바꾸거나 또는 최대 주주 변경을 한다라는 건 그동안에 대한 이 사업 부분과 다르게 앞으로 또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경영권 회복에 대한 이런 좀 호재성 재료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갖고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앞으로 앞둔 사업에 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자, 무슨 사업이냐? 바로 이제 독일 최대 가전회사인 밀레라는 회사와 더불어가지고 가전 로봇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중에 로봇 관련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 로봇. 자, 참 이 웃긴 게 오늘 메인 섹터가 빠지는데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된 이유도 오늘장의 주요 이슈 종목이고 지금 IT나 제약 쪽에서 빠지고 있는 이 매도 물량들이 결국 이런 주요 개별주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테마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진로봇이 최근에 지난 10월 달부터 주가에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데, 자,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만 결코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도 역시나 상승세가 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종목들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9월 달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바닥권에서 좀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강한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잡기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이 종목이 61선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정확하게 좀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요 구간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의 초입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1선 라인대 돌파를 하면 보통 이 수급선이라고 하죠. 이 수급선을 돌파하게 되면 보통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때 수급을 잠깐 화면으로 보시면, 자, 누가 들어왔느냐? 자, 외국인들이 결국은 주요 수급들이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잡아줬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수급하고는 다르게 주요 수급들이 보통은 61선 또는 121선 라인대 위에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만 잘 포착을 하셨어도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 구간을 만약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장기평선 121선 라인대 한번 돌파 후에 재차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노린다 싶으면 바로 이런 구간대가 또 이런 급등 종목들의 공략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매수 공략 구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한일진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진공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전에 KCX 지분을 30%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 KCX가 다음 달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식으로 오픈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요즘 진짜 떠오르는 이슈가 가상화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시장에서 주요 이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거래를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사회적인 이슈는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건데, 바로 이 한일중공이 KCX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픈될 때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뭐 한일진공이 가상화폐 관련주인지 또는 이 한일진공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선침해하기는 어렵죠. 자, 그럼 괜찮습니다. 모르더라도 이런 종목들 어떻게 선침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이 종목도 9월 달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결국 10월 달부터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이런 테마주들이 역시 상승이 뒤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첫 번째 상승이 어딘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난 10월 달, 정확하게 10월 13일 날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대량 거래량과 더불어 가지고 이 자리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구간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바로
공략한다가 아니라 이런 자리들 관심으로 갖고 있으셨다가 2차적으로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면서 직전 이 저항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그런 자리들을 바로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삼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직전 매물대를 돌파할 때가 바로 60일선까지 앉혀놓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수급선 위에 이 종목을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놓치셨다. 뭐 좋습니다. 놓치셨어도 됩니다. 자, 놓치셨어도 첫 번째 매수 타점 대비해서 재차 눌린 이후에 첫 번째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또 뛰어넘게 되면 바로 그런 자리들, 요런 자리가 또 2차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주가를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N자형 패턴의 급등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시장에서 이슈를 쫓아가기 어렵고 또는 메인 테마에 물려 있으셔도 차라리 이런 급등 패턴만 충분히 찾아내셔도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몰라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급등 매매법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CS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시장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주요 메인 테마, 메인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대규모 자금들이 사실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과정 속에서 역시나 이 물량들이 가끔은 품절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이 자금들이 이동할 곳이 없을 경우 품절주로 간다는 거죠. 자, 품절주라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적은 종목들이라 약간의 거래만 붙어도, 약간의 수급만 붙어도 주가에 급등이 잘 나옵니다. 자, 유독 하락장, 유독 아니면 명절 전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 CS가 그래서 어제 신라섬유와 양지사와 같은 이런 품절주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가끔씩 이제 급등 나오는 구간대가 어디냐? 지난 7월 달에도 시장이 빠질 때입니다. 시장 빠질 때 급등이 나왔었고, 지난 8월 달, 9월 달에도 역시나 시장 빠질 때 한 번씩 급등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침해하기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공략하시기보다는 정말 유통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를 하지 않으시거나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적은 수량으로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들도 이런 N자형 패턴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전에 지지를 받은 구간대가 어딘가, 그리고 앞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구간대가 어딘가, 이런 자리들을 좀 포착을 하시면서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장에서도 단타 또는 단기 스윙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S도 어제 양지사와 같은 품절주인데요. 이런 품절주는 접근하시게 되면 적은 물량으로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저희 스크린노트 방송 후에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를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일까요? 네. 지금 이제 주요 메인 테마들이, 메인 섹터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IT나 제약바이오에 물려 있거나 아직도 버티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혹시나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잘 보시고 잠시 뒤에 제가 전략까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이제 메인 섹터가 무너지게 되면 보통은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상승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 앞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참 우습게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봐야 될 만한 주요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서 메인이 될 테마 업종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수요일 벌써 중반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는 유독 참 시장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는 시장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유독 좀 재미없는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시장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언을 해드렸고, 아니죠. 예언이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분석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장이 충분히 대응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 어떠십니까? 쉽지는 않으시죠?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또 방송 오면서 우리 PD님한테 들었는데, 전 경제방송에서 제가 또 시청률을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시청률 1위겠습니까? 왜 이 시크릿 노트 우라노스가 출연할 때 시청률이 1위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경제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 또는 시작 하락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방송보다도 빠르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특급 정보만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다른 방송들은 이제 시장 빠질 때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재미가 없을 뿐이지 어려운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이번 시장이 어려우신 분들 오늘 이 방송 꼭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장도 역시나 지수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제가 코스닥 분봉을 갖고 왔는데 10시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 마감까지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1.5%대, 정확하게 1.4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종가까지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는 하락 종목만 하더라도 1,300개가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시장 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결코 여러분들 하방론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12월 달만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복습 차원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IT 반도체 업종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가지 못한다 또는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7년 7월부터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 IT 업종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고점론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에 상당히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 또는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계열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지금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많은 기관들 외인들이 그동안 담아놨던 종목들이 IT 업종이기 때문에 이 IT 업종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된다라면 매도가 나오게 되고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죠. 사실 IT 업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있느냐? IT 업종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이 업종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아이폰 불량 루머가 나오면서 인터플렉스가 하한가가 나왔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 코리아 서킷, BH 이런 종목들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이 되고 아이폰의 생산량이 감소된다면 결국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 종목들의 실적이 감소될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하락했죠. 자, 그래서 제가 IT 업종들 지난 11월 달부터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죠, 시청자분들? 자,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이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내가 IT 업종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굳이 고집 피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IT 업종들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12월 6일 신라젠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됐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2월 6일부터 시장은 정말 분명히 모습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오늘 사실 신라젠 올라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라젠이 과연 오늘 올라온 건가요? 자, 오늘 바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됐고 이 물량, 매도가 가능한 물량 자체가 9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천억 정도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과연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한 방에 매도를 때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이 물량들을 계속 매도를 쌓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장만 하더라도 펀드 쪽에서요. 거의 8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80만 주 아직 10분의 1도 매도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급격하게 투매가 쏟아지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받쳐주면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거는 역시나 급한 하락에 의한 저점 매수일 뿐이지 오히려 추세는 이미 조금 꺾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8만 원대 밑으로 깨져버린다? 신라젠은 정말 잘못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바로 조금 전초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물량들이 얼만큼 쏟아지는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으로 이어갈 것이고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한다면 지수를 같이 끌어내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해드렸던 이 이유들이 오늘장 거래소와 코스닥에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역시나 매도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제가 11월 달에 얘기를 해드렸고 분석을 해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 이제야 조금은 신뢰가 가시고 이제야 믿기십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하방론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오히려 지수가 조금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가 사실은 떨어지지 않길 바랬으나 너무 과도한 상승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지수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경고차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까지 있죠. 12월 14일,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옵션 만기일이 뭡니까? 지난달에 태어난 옵션들이 청산되는 날인데요. 근데 유독 3월, 6월, 9월, 12월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쿼드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파생상품 전부 다 청산되기 때문에 유독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을 보시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다음 주까지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건가? 내 종목 그럼 더 떨어진다라는 거야?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떨어지는 걸 지켜보지 마시고 준비를 잘하셔갖고 대응만 잘하시면 손실 피하실 수 있고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섹터의 하락은 결국 지수의 하락이 될 겁니다. 근데 지수가 하락을 하면 희한하게도 사실 더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수가 하락한다고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개별주 장세가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메인 섹터에서 나온 자금들이 갈 곳을 잃어서 오히려 주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당일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소위 말해 소형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유독 급등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지난 2015년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약주가 하락하면서 하락장에서 오히려 테마주들, 급등주들이 더 잘 나왔었고요. 지난 2016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지수는 하락했지만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물리지만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손실만 안 보셨다면 테마주들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보기가 더 쉬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오히려 수익 보기 더 쉽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돈이 마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전자결제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자, 국내 불문하고 전자결제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간편결제와 O2O 시장이 이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인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바로 카카오페이가 중국에 있는 알리페이와 손을 잡으면서 이 간편결제 시장이 정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파장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혹시 뭐 카카오페이 써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직 써보지 못했지만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이런 간편결제 시장이 확실히 주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편의점만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휴대폰을 가지고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카카오페이를 결제를 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눈에 띄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로 복잡하게 결제를 하기보다는 정말 이 젊은 층들이 일상생활을 최대한 간소화하게 과거처럼 우리가 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지갑 들고 다니고 또는 백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손 무겁게 다니는 것보단 정말 간소하게 하면서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만 알아도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할 수 있게 소비 패턴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라는 곳에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약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886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9년이 된다면 약 1200조 정도가 된다라는 전망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급부상 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팽창하면서 상당히 많은 글로벌 업체들,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이베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 구글, 애플까지도 전 세계 이 많은 IT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신용카드만을 고집했었던 신용카드사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하고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누가 요즘에 신용카드 씁니까? 사실 잘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편의점을 들리게 되면 사실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기가 참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휴대폰에 있는 삼성페이 쉽게 결제하고 그러는데 결국 지금 이제 젊은 층들, 많은 젊은 층들이 소비 패턴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요. 제가 중국 관군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군제 때 결제가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모바일 결제가 98%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직접 방문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서 오히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이 간편 결제 시장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니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만큼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고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좀 예시를 좀 들자면 지금 가장 전 세계 1위는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의 1위인데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전 세계 4억 5천만 인구가 알리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베이라는 곳에서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1억 4천만 정도의 인구가 쓰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뭐 삼성페이 그리고 LG에서는 LG페이를 내세웠고요. 애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플페이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안드로이드 폰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페이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즘에는 정말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휴대폰은 꼭 갖고 다닙니다. 가방을 깜빡하고 놔두고 다녀도 휴대폰은 꼭 갖고 다닙니다. 가장 필수 물품인 휴대폰을 통해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사회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삼성페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저거 누가 쓸까? 에이, 저거 누가 쓰겠어? 에이, 주변에서 쓰는 사람 없어. 라고 했지만 요즘에 잘 보시면 정말 주변 사람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거나 대형마트를 가거나 또는 큰 백화점을 갔을 때도 여러 곳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거나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자결제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바로 인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지난 2016년에 깜짝 바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썼던 이 구화폐를 전부 다 폐기를 해버리고 신권을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화폐 유통 물량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던 500루피와 1000루피에 대해서 전부 다 폐기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신권을 발급하게 됐죠.
최근에 이 인도의 화폐가 테러 단체에 바로 쓰이게 되고 외부 테러 자금으로 이용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막고자 화폐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화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오히려 생전 인도인들은 신용카드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인도인들은 신용카드라는 문화가 없는데 생전에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던 신용카드 대신에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년 11월 달 화폐 개혁한 이후에 모바일 결제 규모가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고 향후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장 주요 이슈 중에 뽑는 게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정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또 요즘에 갑자기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고 요즘에 몇백만 원으로 갑자기 몇천만 원까지 불렸다라고 하는 소문들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여러분들 과연 안정적일까요? 저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은 좀 투기적이고 정말 위험한 매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당국 측에서는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또 이 강연회를 하려다가 전부 다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가상화폐가 계속적으로 생긴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결제 시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보안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가상화폐의 종류가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램, 대시, IOTA, 비트쉐어, 모네로라는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사실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가 생기면 결국 정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보안,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생체 인증이라든지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보안 시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자결제 시장이 가상화폐 이슈에 맞춰가지고 역시나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최근에 이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테러를 조심해야 된다 같은 이런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히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생체 인증 또는 이 본인 인식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자결제 시장 이런 부분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예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무슨 종목일까요? 오늘 장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무슨 종목이길래 올라갈까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GA 솔루션즈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서버 보안과 응용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전자결제 시장의 대표적인 테마 종목이고 관련된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나 또는 K뱅크가 생겼을 때 또는 이런 결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따라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이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보안 시장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국내 과점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에는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중앙 서버에 저장만 돼 있다라면 이 부분이 언제 어디서든 그 고객의 데이터를 쉽게 꺼낼 수 있고, 그리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길 때 수혜를 보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되죠. 바로 이런 종목들,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 주요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일진공, 우리기술투자 등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와 파생돼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달까지 주가가 빠지다가 10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저렇게 올라갈 때마다 추격 매매를 하시는데 굳이 추격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격 매매한다고 저기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나요? 오히려 물리시는 분들이 많죠. 저기서 추격 매매했다가 2, 3일 뒤에 주가가 빠져서 손절을 하시거나 또는 장투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무조건 올라간다고 내동매매할 필요 없이요. 첫 번째 대량 거래량과 첫 번째 장대 양봉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고, 눌림목이 나왔다가 상승을 할 건데 항상 희한하게 첫 번째 상승, 이 장대 양봉에 종가를 대비해가지고 항상 매물을 맞으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또는 주포들이 매집이 덜 된 상황이고, 이 위에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있거나 또는 거래가 크게 들어오기 전까지에는 상승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급등의 단서는 어디냐?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 바로 이런 자리들이 급등의 단서가 되면서 저런 자리들이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바로 매수 타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부터가 주가의 상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테마 종목들이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지금 IT 또는 제약바이오 목매다지 마시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표시를 주고 있는, 급등의 단서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쳐다보셔야 될 때고, 이런 종목들로 12월 달에 수익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5G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5G도 역시나 테마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솔리드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는데 5G 말고 오늘은 전자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만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주 장세에서 주목해야 할 전자결제 업종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미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돼 있고 또 요즘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 거래도 이 전자결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제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는 SGsolutions즈 공략법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에 더 많은 이야기와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굳이 하락하는 종목들 가지고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지 않는 종목이라면 정말 잘못된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말 이 시장을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IT나 제약바이오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점검 이후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이 테마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방송에 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